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슴 운동하는 거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영상에서 올려놨던 가슴 운동 네 번째 운동인 스미스 머신을 이용한 체스트 프레스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몸풀기로 가볍게 10kg 꽂고 시작해 볼게요. 10kg 꽂기 전에 세팅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바벨을 빼서 벤치에 가깝게 올려놓고 벤치의 긴 부분과 짧은 부분이 있는데요. 긴 부분을 위쪽으로 쭉 빼서 긴 부분에 손바닥 하나 정도만 남을 정도로 남겨놓고 위쪽으로 뺀 다음에 발을 가운데 맞는지 확인하고 위쪽으로 들어 올려서 여기 나사가 설정되어 있는 곳에다가 꽂아 놓으시면은 세팅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셔야지 운동을 하기 전에 편해요. 운동을 할 때에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10kg 꽂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 무게는 한 20개 정도 가볍게 할 수 있는 무게로 설정해 놓고 몸풀기 식으로 첫 번째 세트를 시작합니다. 지금 오른쪽 어깨가 약간 아파서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등 잡고 가슴의 위치, 아랫 가슴 위치에다가 설정해 놓으시고요. 바의 넓이는 척골 수직이 되도록 잡아 놓은 상태에서 바가 뒤로 꺾일 거를 예상하고 손바닥이 거울 쪽을 바라보게 세팅한 다음에 들어 올림과 동시에 손목만 꺾어줍니다. 다시 발을 내려서 내 척골이 수직으로 잘 내려가고 있나, 가슴의 위치와 바벨의 위치가 잘 맞나 설정이 완료되면은 운동을 시작합니다. 후. 저 같은 경우는 바벨을 위로 들어 올린다라는 느낌보다는 항상 몸이 벤치 쪽으로 눌러준다라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 끝나면은 맨 위에다 걸지 마시고 한 칸 정도 아래에 아까 이야기했던 나사가 설정되어 있는 값에다가 걸어 놓으셔야지 두 번째 세트 할 때 등을 잡고 발을 잡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어요. 끝나시면은 발 좁게 잡고 발 끌어당기고, 팔은 잡아당긴다라는 느낌, 발은 민다라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이런 식으로 돌아오면서 일어나시기 편해요. 자, 두 번째 세트 10kg씩 추가해서 운동해 보겠습니다. 원래 플라이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어깨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있는데, 이게 플라이 할 때 이런 식으로 팔을 바깥쪽으로 당관절로 이렇게 벌릴 때 조금 어깨 앞쪽에 통증이 약간 느껴져서 좀 오래됐는데 안 낫네요. 이번에는 운동을 좀 꽤 쉬기도 해보고 했는데 잘 안 나와서 그냥 아프지 않은 선에서 천천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중량도 조금 꽤 많이 줄었고요. 그래도 그냥 이쪽이 앞에가 이런 식으로 약간 근육이 아니라 인대 쪽이나 아니면 건염식으로 조금 통증이 있어요. 자, 2세트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초보자 분들한테 항상 가슴 운동을 알려드릴 때 우선 첫 번째로 하는 방법은 손바닥을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팔을 가슴 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올 때 자연스럽게 가슴은 늘어나고 등은 접어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선은 뻗는 연습을 시킵니다. 다시 이때 주먹에서부터 팔꿈치가 아니라 주먹에서부터 어깨까지가 아니라 주먹에서부터 팔꿈치 라인, 그러니까 척골 라인을 항상 아랫 가슴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고 수직으로 피는 연습을 먼저 시키고요. 두 번째로는 운동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가슴에 근육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해도 가슴이 운동이 되는데, 실제로 초보자 같은 경우는 뒤로 왔다가 뻗을 때 어깨랑 팔 힘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많이 뻗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슴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어깨랑 팔 힘을 너무 많이 써버리거든요. 가슴은 이렇게 힘이 빠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좋냐, 두 번째 연습할 때에는 뒤로 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잡힌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팔만 뻗는 연습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왔다가 이런 식으로 가슴이 조금 더 수축이 잘 되는 동작이 나와줍니다. 여기까지 되면은 그 다음에는 팔을 뻗는다는 느낌보다 팔은 가만히 두고, 가져왔던 팔은 가만히 두고 몸을 뒤로 미는 느낌으로 연습을 시켜요. 몸을 이렇게 뒤집어 까듯이. 좀 쉽게 말하면 허리 아치를 좀 크게 만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허리 아치를 만든다는 느낌보다는 여기 뒤에 어깨를 이렇게 뒤집어 까듯이 뒤로 눌러주면은 가슴이 이렇게 업되면서 훨씬 더 강한 수축을 느끼실 수 있어요. 자, 정리하자면 척골은 항상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뒤에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면은 수직으로 운동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뒤에 있는 등을 풀지 않고 접은 상태에서 유지. 세 번째, 저는 이걸 동작이라고 하는데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팔을 뻗는다는 느낌보다는 등을 이렇게 뒤집어 까면서, 날개뼈를 이렇게 뒤집어 까면서 뒤로, 몸을 뒤로 간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맨몸으로 연습할 때에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누워서 할 때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초보자 같은 경우는 무게가 많이 실려있지 않으니까 이 바닥으로 몸을 누른다는 느낌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약간 바닥으로 누른다는 느낌보다는 발바닥을 이렇게 몸 쪽으로 민다라는 느낌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자. 이때 바닥으로 몸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발바닥 밀면서. 항상 렉을 거실 때에도 밑으로 내렸다가 위로 올리면서 걸지 마시고, 운동 끝났을 때 위에서 라인을 타면서 내려오셔서 걸어주셔야지 안정적으로 운동하실 수 있어요. 금방 3kg, 10kg짜리 3개 정도 꽂은 중량이 저한테는 조금 적당하게 가슴에 힘도 잘 들어가고 하는데, 오늘은 한 번 더 100kg까지 4개 꽂고 마지막 세트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프레스를 하게 되면은 장점이 조금 더 고중량을 수월하게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부상 확률이 많겠죠. 좀 더 중량을, 몸을 많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하니까. 그래서 사전에 조금 많이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시작을 했고요. 이제 팩데플라이 같이 단관절 운동을 먼저 하게 되면 장점이 주동근의 혈류를 더 빠르게 모으게 할 수 있고, 또 느낌도 잘 오게 만들어서 그 다음 운동할 때 퍼포먼스도 잘 나오고 자학도도 잘 온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운동의 첫 번째 종목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날 운동이 컨디션을 좋게 가져갈 수 있냐 없냐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조금 순서를 프레스를 먼저 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플라이를 먼저 하니까 약간 제 어깨 상태가 좀 아파서 프레스를 하면 좀 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프레스를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 자, 마무리하고 두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체스트 프레스 머신을 이용해서 운동해 보겠습니다. 이 머신 같은 경우는 각 헬스장마다 다른 머신들이 있는데,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면은 선생님들이 쉽게 운동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아래 가슴을 기준으로 발을 잡기 때문에 거울 앞을 바라봤을 때 지금 반대편에 거울이 보이거든요. 내가 자리에 앉아서 체스트업 자세, 등을 이렇게 쭉 잡고 가슴을 업 시키는 자세를 가져갔을 때 내 아래 가슴보다 한 칸 정도 아래에, 그러니까 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아래에 내가 운동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은 세팅을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래 가슴보다 한 네 마디 정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너무 낮게 세팅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장을 내리실 때는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내려주시고요. 올릴 때는 그냥 올리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꽂아놓고 요 아랫발을 잡을 거예요. 제가 앉은 상태에서 체스트 딱 해보니까 아랫가슴이, 지금 아랫가슴이 여기거든요. 거기보다 한 두 마디 정도 아래에 이 잡는 바가 세팅이 되게 지금처럼 세팅을 해놓고 바로 손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은 지금 제 모습처럼 어깨가 이렇게 업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잡지 마시고 앞에 있는 발 패드를 앞으로 살짝만 밀어줘도 바가 앞으로 밀리거든요. 이 상태에서 손바닥만 가볍게 올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세요. 그러면은 발을 딱 뗐을 때 가슴에 무게가 실리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먼저 뻗지 말고 내가 가슴이 최대한 늘어날 수 있을 때까지 늘리고, 이 상태에서 이 발을 민다는 느낌보다 내 몸을 뒤로 민다는 느낌으로 쭉 업해주세요. 받아줄 때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받아주시고, 밀 때 몸을 뒤로 민다는 느낌으로 발바닥 힘주면서 후, 하나, 둘, 후, 하나, 둘, 후. 운동해 볼게요. 끝나면은 바로 내려놓지 마시고 아까 잡았던 발판을 발로 고정시킨 다음에 팔 내려놓고 천천히 정지시켜야지 조금 더 부상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게 올리고, 금방 첫 번째 세트는 너무 가벼웠기 때문에 좀 횟수를 많이 하지 않았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무게를 올려서 진행할 거고, 아까 했던 스미스도 머신이고 이 운동 기구도 머신인데, 머신의 장점이 우리가 프리웨이트 같은 경우는 양쪽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균형도 잘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초보자 같은 경우는 조금만 불균형이 있더라도 고중량을 다룰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스미스 머신이나 이 체스트 프레스 머신 같은 경우는 고정이 되어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무거운 무게를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머신만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써야 될 근육들, 그러니까 주동근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이 머신이 좀 좋긴 좋은데, 우리가 보디빌딩 식으로 이 가슴 근육만 키운다라는 목적보다는 밸런스, 몸의 밸런스를 다 맞추기 위해서 코어 힘도 기르고 그 다음에 보조하고 있는 근육들도 자연스럽게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프리웨이트를 같이 꼭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올렸던 동영상만으로 오늘은 제가 올렸던 동영상만으로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신 위주의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세트 해볼게요. 그 회원님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슴 운동을 할 때 팔꿈치를 다 뻗어버리면은 어깨가 풀려서 앞으로 많이 나가니까 덜 뻗으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요거 가장 기본적으로 가슴은요, 여기 흉골이라는 뼈에서 시작해서 이 팔, 쉽게 그냥 이두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두는 아닌데 이두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여기서부터 이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고 가깝게 붙이고 하는 게 가슴이 늘어나고 수축하는 원리인데, 팔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로 빼거나 아니면 플라이식으로 바깥쪽으로 펼칠 때 가슴과 이두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팔을 이렇게 모아서 가깝게 붙여야지, 이 가운데 뼈에서 이두를 가깝게 붙여야지 수축이 일어나는데, 얘를 이렇게 덜 놓으면 수축이 덜 되겠죠. 그럼 이걸 돌려보면 팔꿈치를 다 안 핀 거예요. 팔꿈치를 다 펴야지 이두가 이 가운데 가슴으로 가깝게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이 최대 가동범위 길게 늘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갔을 때에도 길게 붙여주는 거를 연습을 많이 시켜요. 대신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탁 관절을 튕기듯이 훈련을 시키진 않고요. 끝까지 갈 때 마지막에 지그시 이두와 오른쪽 이두와 왼쪽 이두를 약간 서로 붙인다라는 느낌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말로 하자면 플라이나 프레스나 우리가 팔꿈치까지밖에 손이 없다는 과정에서 이 밑에 팔뼈는 없는 거예요. 주먹까지는 없는 거예요. 어깨에서부터 팔꿈치까지만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팔의 원리는 가슴 운동의 원리는 그냥 이두가 붙어 있는 위에 팔뼈를 바깥쪽으로 벌렸다가 그냥 다시 가슴 쪽으로 붙이는 원리. 그러니까 프레스를 한다고 뒤로 뺐다가 앞으로 민다, 플라이를 한다고 바깥쪽으로 펼쳤다가 안으로 모은다 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 위에 팔뼈가 이렇게 멀어졌다가 다시 붙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할 때에도 굳이 팔을 뒤로 뺐다가 앞으로 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플라이처럼 이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멀리 보냈다가 다시 양쪽 팔꿈치를 서로 모은다라는 느낌으로 상상을 하면서 해주셔야지 기구를 잡고 할 때에도 가슴의 자극을 더 잘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3세트. 가슴 운동 같은 경우는
제가 횟수를 두고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운동도 고중량으로 많이 해보고 하긴 했는데, 한 4가지 종류의 운동으로 한 방에 집중해서 한 16세트? 적으면은 한 14세트, 많으면은 한 20세트 정도 사이. 그래서 전 적당하게 한 16세트 정도만 하고 운동을 끝내던가, 아니면은 보조 운동으로 어깨를 조금 하거나 삼두를 조금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슴 운동을 너무 다른 운동 같이 막 20세트 이상씩은 하진 않아요. 뭐 가슴의 크기를 키우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그 정도의 세트를 더 진행하다 보면은 가슴에 자극이 안 와서 어깨도 계속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 조금 집중해서 중량도 늘리고 해서 확실하게 하시다가 너무 무게가 무거워서 힘이 좀 안 받쳐지시면은 밑에 있는 발판을 같이 밀면서 보조 받으셔도 됩니다. 자, 3번째 운동은 딥스 머신인데요. 이 머신 세팅 하실 때 밑에 있는 안장 버튼을 잡아서 항상 맨 밑으로 세팅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무게 설정하고, 지금 보면 딥스 머신이 이 뒤에 등받이가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대각선으로 꺾여 있어요. 그래서 안장과 이 대각선으로 꺾어져 있는 그 등받이의 사이에 엉덩이를 깊게 집어넣으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상체의 중심이 약간 앞으로 쏠리거든요. 발바닥을 무릎보다 뒤로 많이 빼셔서 상체 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만들어 놓고 발을 잡으세요. 자, 이 상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가슴이 쭉 늘어나거든요. 이 늘어난 가슴을 그대로 위쪽으로, 거울 쪽으로 바라보게 만들면서 팔을 동시에 뻗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 어깨가 빠지거나 등을 이렇게 온폭하게, 가슴을 온폭하게 파이게 만들지 마시고 가슴을 핀 상태에서 등을 잡아주세요. 팔은 100% 다 피셔도 되는데 초보자 같은 경우는 100% 다 펴버리면은 팔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 80%만 뻗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을 접을 때에는 몸을 다시 앞으로 내려서 쭉 늘려주시고, 다시 필 때에는 가슴을 앞을 바라보면서 팔과 동시에. 그러니까 팔로 컨트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몸이 내려가니까 팔이 구부러지고 몸이 앞을 바라보니까 팔이 펴진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후. 이렇게 몸의 움직임을 조금 많이 가져가면서 운동을 해주셔야지 가슴의 자극을 훨씬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일어서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다 보면은 삼두 운동이 될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딥스 머신 운동을 하실 때에는 아랫 가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바깥쪽 가슴 라인이라고 생각하셔서 이 바깥쪽 라인들을 좀 더 깊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평행봉이 딱 매달려 있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쭉 몸이 내려가니까 그 옆 가슴이 늘어나고, 다시 평행봉에서 몸을 이렇게 세우니까 이렇게 가슴이 업되면서 쭉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이 바깥쪽 가슴 라인을 집중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평행봉에서 하거나 저기 어시스트 머신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이 딥스로 가슴의 자극을 느끼기가 초보자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딥스 머신을 놓은 이유가 가벼운 중량으로 이 가슴 바깥쪽 라인에 집중을 잘 하기 위해서 머신을 넣어 놓은 거니까 굳이 자극이 안 느껴지는데 딥스 저기 어시스트 머신에서 연습하지 마시고 이 딥스 머신으로 가벼운 무게에서부터 가슴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키운 다음에 어시스트 머신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시스트 머신을 도움을 받지 않고 평행봉
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딥스를 가슴의 자극보다 그냥 운동을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하다 보면은 자극을 찾는데 더 오래 걸리실 수 있어요. 오케이. 다른 유튜브 보면은 등을 이제 가슴 운동할 때 후인 하강한다, 뭐 등을 잡고 하면 안 좋다,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해라,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가슴 운동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가 말하는 기준은 일반적인 방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초보자들이 가슴의 자극을 먼저 느끼게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슴의 자극이 잘 올 것 같고 느낌이 쉽게 빠르게 올 것 같이 쉬운 운동처럼 보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어려운 운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극을 먼저 어떻게 해야지 오는가 느낀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무거운 중량만 다루다 보면은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어깨랑 팔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가슴에 힘이 들어가니까 주동근이 아니라 개입근이나 아니면 협력근으로서의 아픔은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로 한계를 하더라도 가슴에 힘이 느껴지도록 연습을 해주셔야지 가성비 면에서도 운동을 짧게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가슴 부위만 운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극을 잘 느껴야지 운동의 재미도 있으니까, 우선은 제가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첫 골의 방향을 수직으로, 운동하는 방향의 수직으로 세팅하는 거. 두 번째로는 등을 풀지 말고 등을 접고 팔을 움직이는 걸 연습하시고요. 이렇게 풀어버리지 말고. 세 번째로는 움직임. 지금 이 딥스 머신에서 가장 잘 나타나요, 움직임이. 팔을 구부릴 때는 반대로 몸이 앞으로 나가지고, 팔을 필 때는 반대로 몸이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팔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몸을 기준으로, 몸이 앞으로 가니까 팔이 구부러지는 거고, 몸이 뒤로 가니까 팔이 펴진다고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 웨이트를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회원님들이 가장 많이 잘 안 되는 게, 특히 코어 힘 자체를 많이 안 써보다 보니까 이 힙 힌지 동작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자면 몸을 앞으로 숙이는 동작에서 이렇게 고관절을 중심으로 앞으로 숙여주시는 동작이 웨이트에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딥스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고관절을 중심으로 몸이 앞으로 숙여줘야 되는데, 얘는 가만히 놔두고 앞으로 몸을 숙이라 그러면 이렇게 많이 숙이세요. 실질적으로 내가 느끼기에는 고개를 많이 앞으로 떨어뜨리면 몸을 많이 앞으로 숙이고 있는 것 같지만, 옆모습으로 봤을 때 이 배랑 허리는 가만히 있고 머리만 이렇게 숙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이렇게 하세요. 실제로 고개만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관절을 중심으로 배랑 허벅지를 가까이 붙이고 배랑 허벅지를 떨어뜨리는 연습을 조금 많이 해보시는 게 웨이트 운동을 할 때 앞으로도 쭉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 세트.
자, 네 번째 운동으로는 팩대 플라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스미스 머신을 이용한 프레스, 체스트 프레스 머신, 그 다음에 딥스 같은 경우는 팔꿈치의 관절을 하나 더 사용하기 때문에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이 두 가지 이상의 관절을 사용하는 다관절 운동을 진행했고요. 이번에 플라이 같은 경우는 어깨 관절 하나만 펼쳤다가 어깨 관절로만 접어주는 단관절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팅을 하실 때 버튼을 빼서 저 같은 경우는 위에 번호 보이는 3번의 위치에다가 세팅을 하는데요. 보통 2번 정도에 세팅하면 좋습니다. 3번 정도로 하는 이유는 이완을 시킬 때 조금 더 가다가 탁 걸린 느낌 나면 힘이 빠져버려서 최대한 그냥 넓게 세팅을 해놓고 운동하는 편입니다. 내려놓을 때에는 다칠 수 있으니까 한 손씩 한 손씩 내려놓는 편이고요. 원래 이 플라이를 먼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마지막으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 세팅할 때에는 조금 편안하게 세팅을 하시고, 편안하다는 말은 무릎이 너무 엉덩이보다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은 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 수평이나 아니면은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은 게 더 좋긴 좋아요. 그리고 이 발을 잡을 때 어깨보다 높게 잡게 되면은 어깨에 힘을 더 많이 쓰게 되므로 어깨보다 최대한 낮게 잡기를 원해요. 그래서 안장 조절한 다음에 발을 잡을 때 내 몸 바로 옆에다 잡는 것보다는 최대한 밑으로 내려서 잡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 이렇게 양손을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슴이 늘어나겠죠? 이 상태에서 체스트업 자세. 그래서 등 고정해 놓고 손목이 안쪽으로 살짝 꺾이고 팔꿈치 방향도 살짝 뒤쪽으로 좀 더 세팅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팔 오금, 팔꿈치의 반대편인 팔 오금이 운동하는 방향 쪽으로 바라보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힘이 안 들어가니까 운동하는 방향 쪽으로 약간 이렇게 내외전 시켜가지고 앞쪽을 바라보게 세팅을 한 상태로 운동을 시작합니다. 모으면서 후, 여기 어깨 넓이까지 그대로 펼칠 때 천천히 하나 둘 후. 이때도 마찬가지 천천히 저항 느끼고 발바닥 힘을 주면서 몸을 뒤로 민다라는 느낌으로 후. 하나 둘, 모였을 때 수축 고립 하나 둘 후. 벌 때는 등을 좀 더 견고하게 잡아주고, 다시 모을 때에는 등이 풀리지 않게 뒤로 밀면서 쭉 모아주고, 너무 깊게 모으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할 때 조금 어깨에 통증이 있어서 살짝 안장을 평소보다 올려가지고 어깨 힘을 좀 덜 쓰게 하겠습니다. 무게도 약간 더 낮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부상이 아니더라도 어깨나 팔꿈치, 손목 이런 데 조그만한 부상만 있으면은 운동할 때 자꾸 신경 쓰여서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못 나오기 때문에 항상 운동은 안 다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다고 너무 몸을 사리면서 해도 안 되지만 정확한 방법으로, 그리고 또 운동을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 습관을 좀 잘 만드셔야 돼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세팅에서 발을 잡는 순간부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 내려놓는 순간까지 조금 조심히 하는 습관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보통 보면은 막 기구를 그냥 팍 던져버리던가 아니면은 운동 시작 전에 너무 막 세팅을 제대로 안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나는 위에 잡고 하나는 밑에 잡고 하는 습관이라던가 다양한 습관들이 있는데, 안 좋은 습관들이 있는데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어버리면은 자기가 그렇게 잘못된 습관을 하고 있다고 생각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리 세팅부터, 앉는 순간부터 아니면은 헬스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좀 조심히 운동을 해서, 제가 제 경험상 운동하다가 다치신 분들은 많이 못 봤는데 운동 시작 전이나 시작 끝날 때, 그러니까
이런 무거운 무게를 내려놓을 때나 처음에 딱 잡아서 힘을 갑자기 줄 때, 그럴 때 부상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당겨서 세팅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최대한 지금 어깨가 아파도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회원님들은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지시면은 쉬시는 게 더 나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약간 아파도 안 아픈 방법으로 하는 거를 연구해 가면서 운동을 해서 크게 부상을 당하진 않는데, 회원님들은 그런 방법들을 잘 모르니까 아프다고 버티면서 하다 보면 더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으니까, 아플 때에는 충분히 휴식한 다음에 나으면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보통 아픈 이유가 약간 염증 때문인데, 그 염증이 있을 때에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해야 되는데, 있는 상태에서 계속 딱쟁이가 있는 딱쟁이를 계속 떼버리면 상처가 아물질 않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보통 유튜브 찍을 때에는 본 운동 말고 오후에 약간 회원님들 없으실 때 찍는데, 지금은 제가 아침 새벽에 본 운동 할 때 찍고 있는 건데요. 본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부상 때문에 가슴 운동이나 어깨 운동의 퍼포먼스를 지금 많이 못 내고 있어요. 그래도 느낌 위주로 여기에서 아파요. 지금 보면은 제 예상은 이 쇄골과 앞쪽 견봉을 연결하고 있는 이 인대가 약간 염증이 일어났나, 아니면은 앞쪽 회전근개 쪽에, 아니면 이두와 이 날개뼈 쪽을 연결하고 있는 건에 염증이 생겼나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만져도 약간 아픈 느낌이 있는 거 보면은 이 앞쪽이거든요. 꽤 오래됐어요. 한 2주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제가 다른 뭐 찜질을 하거나 파스를 붙이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리고 연휴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좀 쉬어주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게 운동을 쉰다 그래도 우리가 어깨는 계속 무언가를 하거나 할 때 계속 쓰기 때문에 많이 잘 낫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을 거고, 조금 그래도 안 나은다 싶으면, 한 달 정도 간다 싶으면은 이제 조금 근육 이완제나 아니면 소염 진통제나 그다음에 뭐 파스 같은, 아니면은 맨솔에다 이런 종류의 좀 재활을 해야죠. 오른쪽 어깨 쓰는 운동을 많이 하지 않고. 자, 마지막 운동 해볼게요. 마지막 운동 하기 전에 이 플라이 할 때 특히나 우리가 외방각이 크신 분들, 외방각이라고 하면 팔꿈치부터 이 팔까지에 여기 옆으로 딱 봤을 때 붙지 않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진 각을 외방각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척골이 길어서 나오는 각이거든요.
이렇게 외방각이 넓으신 분들은 프레스나 플라이 할 때 팔꿈치의 방향이 저처럼 앞쪽을 바라보게, 그러니까 팔 오금의 방향이 운동하는 방향 쪽으로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늘을 많이 보게 돼 있어요. 발을 잡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플라이를 하려고 그러면은 가슴의 힘보다는 이렇게 팔 힘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팔씨름하는 힘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팔을 최대한 뻗고 약간 안쪽으로 돌린다는 느낌을 가져가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게 팔꿈치의 방향만 약간 돌려주시면 좋은데 이 어깨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어깨가 말려서 어깨 운동이 또 돼버려요. 어깨도 아프고 벌릴 때. 그래서 가슴은 열어준 상태에서 살짝 이 잡은 바에서 팔의 오금만 살짝 앞쪽으로 돌린다는 느낌. 어깨가 과하게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조금 더 가슴의 느낌을 잘 받으실 수 있어요. 어깨나 팔꿈치의 느낌은 좀 어색할 수 있어도.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회원님들이 요거 팁을 하나 알고 운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가슴 운동 마치겠습니다.